같은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잠재 수익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한 회사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수익 잠재력과 경력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 직장에 충성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직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경우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포브스는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10년 동안 두세 번 정도 이직하는 직원에 비해 얼마나 더 나은 대우를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두세 번 정도 이직하는 사람에 비해 동일 기간 동안 50%의 수입 격차가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직원은 평균적으로 연간 3%의 연봉 인상을 받으며 아무리 고가 평가를 잘 받아도 7, 8% 이상 오르기 힘듭니다. 무수히 많은 직원들이 인플레이션 방어도 안 되는 연봉 상승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한 회사에 머무르는 것의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해 인플레이션이 3%라면 3%의 연봉 인상일 경우 구매력이 완전히 상쇄되어 1년간 재정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죠. 연봉 동결이 된 경우는 오히려 급여가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신입으로 입사해서 몇 년 동안 직장에 다니며 경험을 쌓고 상사의 기대에 익숙해지며 회사의 사정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후임을 교육하는 등 추가적인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원래 주어진 업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여러분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절대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입 시절에 비해 현재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회사에서 창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연봉 3%에서 5% 인상은 허탈감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 허탈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평생 한 고용주만 바라볼 경우 보이지 않는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 내에서는 내부 기준과 인사평가에 의해 연봉이 책정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시장 가치보다 내부 가치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 대비 저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무엇보다도 고정 인건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과를 내도 급격한 연봉 인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내부 직원의 연봉을 급격히 올리는 건 조직 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선 대단히 어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형평성 문제나 내부 가치에 의한 평가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즉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직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근속자가 이직자 대비 얼만큼의 재정적 손해를 보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근속자의 연봉 인상률은 일반적으로 연 3%에서 5% 수준이며 아무리 성과를 내도 급격한 연봉 인상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첫 연봉이 3천만 원인 경우 10년 동안 한 회사에 근무하였다면 대략적인 연봉은 4천에서 4,50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직 시에는 보통 연봉 10%에서 30% 인상을 조건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능력과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연봉이 재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첫 연봉이 똑같이 3천만 원이었을 경우 이직 두세 번으로 10년에 6천만 원 이상 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게다가 장기 근속자는 내부에서 충성도 높은 직원으로는 인정받지만 연봉 협상에 익숙하지 않으며 주어진 연봉을 수용하고 변화 요구에 소극적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직을 두세 번 이상 해본 분들은 이직 과정에서 협상을 수차례 겪으며 자신의 가치를 말로 증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며 이 과정 자체가 연봉 상승의 기술이 됩니다. 기업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경력직은 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위해 높은 연봉을 줄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은 이미 있는 자원이므로 보상보다는 유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 번의 이직이 현 직장에서 4, 5년간의 급여 상승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즉,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보다 이직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현재 고용주가 여러분의 가치에 맞지 않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만 다른 고용주는 여러분의 가치에 맞는 보수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은 적합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말이죠.
승진을 빨리 하면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 매년 승진할 수 있는 직원 수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래전에 승진했어야 했는데 승진하지 못한 다른 직원들이 먼저 승진을 하기까지 강제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내 관료주의와 정치로 인해 경력 발전이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직을 한다면 이러한 내부 제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승진을 기다리는 시간에 이직한 것 자체로 승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소득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잦은 이직이 이력서에 좋게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몇 달 단위로 계속 직장을 옮기는 사람에 한정된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느낍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멋진 상사가 있거나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직하면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팀을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대부분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도 오히려 없는 것이 회사 재정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보통 회사는 잔인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히려 기업은 충성도가 높은 직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외부 인재를 위해 큰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본인만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애초에 회사와는 계약 관계입니다. 더 나은 기회가 온다면 불필요한 충성심 또는 정 때문에 본인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됩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칼같이 하는 고용주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이직을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수입을 높이고 경력을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나아갈 때를 아는 것입니다.